문제 1번. 다음 중 국지적 측량 또는 고도의 정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측량인 것은? 1번 일반 측량, 2번 기본 측량, 3번 공공 측량, 4번 삼각 측량. 정답은 1번. 정답은 D번 일반 측량입니다. 일반 측량은 정확한 위치나 고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큰 범위에서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국지적 측량이나 매우 정밀한 고도 정보가 필요한 경우보다는 덜 복잡하고 정확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반면 2번 기본 측량, 3번 공공 측량, 그리고 4번 삼각 측량은 모두 특정 지역이나 구조물에 대한 매우 정밀한 위치 정보를 얻는 데 사용되므로 국지적 측량 또는 고도의 정확성을 필요로 합니다. 문제 2번. 측량기계의 종류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1번 테이프 측량, 2번 스타디아 측량, 3번 노선 측량, 4번 사진 측량. 정답은 3번. 정답은 노선 측량입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점은 측량기계의 종류에 따른 분류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이프 측량, 스타디아 측량, 사진 측량 모두 특정 기계나 도구를 사용하여 진행되는 측량 방법입니다. 하지만 노선 측량은 그 자체로 측정 대상인 노선을 설계하고 조사하는 작업으로 특별한 측량기계의 종류에 따른 분류가 아닙니다. 따라서 노선 측량이 다른 보기들보다 다르게 분류되는 것입니다. 문제 3번. 평판 측량 방법 중 어느 한 점에서 출발하여 측점의 방향과 거리를 측정하고 다음 측점으로 평판을 옮겨 차례로 측정하여 최종 측점에 도착하는 측량 방법은? 1번 교회법, 2번 방사법, 3번 편각법, 4번 전진법.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전진법입니다. 전진법은 한 점에서 시작하여 측점의 방향과 거리를 측정한 후 그 다음 측점을 향해 평판을 이동시키면서 계속해서 측량하는 방법으로 문제에서 설명된 과정이 바로 전진법입니다. 1번 교회법은 시작 지점에서 여러 방향의 거리를 동시에 측정하는 방법이며 2번 방사법은 한 점을 중심으로 다른 여러 점들로 나아가는 측량 방법이고 3번 편각법은 직선상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므로 이들은 문제에서 묻는 전진법과 다르게 작동합니다. 문제 4번. 50m 테이프로 어떤 거리를 측정하였더니 175m이었다. 이 50m의 테이프를 표준척과 비교해보니 3cm가 짧았다면 실제의 길이는? 1번 179.950m, 2번 176.0m, 3번 175.1m, 4번 174.895m. 정답은 4번. 해설. 정답은 4번인 174.895m입니다. 실제 측정한 거리가 175m였지만 사용된 50m 테이프가 실제로는 3cm 짧아서 47cm로 측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길이는 별표 174.895m가 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이 계산 과정을 잘못 이해하거나 단순히 테이프의 실제 길이를 고려하지 않아 오답입니다. 이 해설은 문제의 핵심 개념인 측정 도구의 정확도와 이를 반영한 실제 측정값의 조정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 5번. 점 A로부터 2km 떨어진 두 점 B, 시간의 거리가 100cm일 때 바크는 얼마인가? 1번 103.13, 2번 113, 3번 107.13, 4번 109.13. 정답은 1번. 해설. 바크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야 합니다. 앞바로와 AC의 거리는 각각 2km이고 BC의 거리는 100cm입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코사인 법칙 공식 코사인 바크4 대입하면 바크는 약 103.13도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각도 계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수점 오차나 코사인 법칙 적용 과정의 실수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를 풀 때는 정확한 공식 사용과 계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6번. 다음의 측정값으로 지구의 타원율을 구하면 1번 299분의 1, 2번 298분의 1, 3번 301분의 1, 4번 321분의 1. 정답은 1번. 지구의 타원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장반경과 단반경 사이의 차이를 장반경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 장반경은 6377397m이고 단반경은 6356079m입니다. 두 값의 차이는 21,1318m이며 이를 장반경으로 나누면 약 0.003345가 됩니다. 이 값을 분수로 표현하면 대략 299분의 1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계산 결과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틀립니다. 예를 들어 장반경과 단반경의 차이를 잘못 계산하거나 이를 나누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문제 7번. 측량하려는 두 점 사이에 강, 호수, 하천 또는 계곡이 있어 그 두 점 중간에 기계를 세울 수 없는 경우 교호 수준 측량을 실시한다. 이 측량에서 양안기슬개 표척을 세워 시준하는 이유는 1번 오굴절오차와 시준오차를 소거하기 위해 2번 양안 경사거리를 쉽게 측량하기 위해 3번 양안의 표척과 기계 사이의 거리를 다르게 하기 위해 4번 표고차를 4회 평균하여 산출하기 위해. 정답은 1번. 교호 수준 측량에서 양안 기슬개 표척을 세워 시준하는 주된 이유는 굴절오차와 시준오차를 소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 호수 등이 있는 장소에서는 빛의 경로가 물체를 통과할 때 굴절되므로 정확한 수준 측량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양안의 표척을 세우면 이러한 오류를 서로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2번은 틀린 이유는 양안 경사거리의 측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교호 수준 측량의 주요 목적이 아닙니다. 3번도 잘못된 선택지로 표척과 기계 사이의 거리를 다르게 하여 얻을 이 점은 측량 정확성 향상에는 직결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은 표고차를 평균하여 산출하는 것이 교호 수준 측량의 주요 목적이 아니며 오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문제 9번. 평판 설치의 3요소가 아닌 것은 1번 거리 맞추기, 2번 수평 맞추기, 3번 중심 맞추기, 4번 방향 맞추기. 정답은 1번. 평판 설치의 세 가지 주요 요소는 수평 맞추기, 중심 맞추기, 그리고 방향 맞추기가 있습니다. 거리 맞추기는 평판을 설치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지만 실제로 설치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 요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거리 맞추기입니다. 수평 맞추기는 평판이 바닥과 평행하게 설치되는지 확인하고 중심 맞추기는 평판의 위치가 적절한 중앙에 있는지를 검사하며 방향 맞추기는 평판의 방향이 올바른지를 체크하는 과정입니다. 문제 10번. 기준선으로부터 어느 측선까지 시계 방향으로 잰 각을 무엇이라 하는가? 1번 방향각, 2번 방위각, 3번 연직각, 4번 수평각. 정답은 1번. 정답은 D번 방향각입니다. 방향각이란 기준선에서 시계 방향으로 측정된 각도를 의미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기준선으로부터 어느 측선까지 시계 방향으로 잰 각도가 바로 방향각과 일치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2번 방위각, 3번 연직각, 그리고 4번 수평각은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방위각은 지구의 자오선을 기준으로 한 천체나 다른 위치를 나타내는 각도이며 연직각과 수평각은 각각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에서 측정되는 각도로 문제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문제 11번. 평판 측량에서 시준에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을 경우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 대축척으로 세부 측량을 할 경우에 효율적인 방법은? 1번 전방교회법, 2번 방사법, 3번 전진법, 4번 후방교회법.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방사법입니다. 평판 측량에서 비교적 좁은 지역을 대축척으로 세부 측량할 때 방사법은 한 지점에서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측량이 가능해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다른 방법들 중 전방교회법이나 후방교회법은 각각의 교회점을 기준으로 한 방향으로만 측량하기 때문에 세부 지역을 빠르게 정밀하게 측정하는 데 비효율적입니다. 또한 전진법은 직선 경로를 따라 진행해야 하므로 좁고 복잡한 구역에서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문제 12번. 토털 스테이션의 사용상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1번 비동 시에는 기계를 삼각에서 분리시켜 이동한다. 2번 기계를 지면에 직접 닿도록 한다. 3번 전원 스위치를 내린 후 배터리를 본체로부터 분리한다. 4번 커다란 진동이나 충격으로부터 기계를 보호한다.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기계를 지면에 직접 닿도록 한다입니다. 이 옵션은 토털 스테이션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정반대인 행동을 나타냅니다. 다른 옵션들은 모두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법이나 보관 방법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1번과 4번은 기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이고 3번은 배터리의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지면에 기계를 직접 닿게 두는 것은 먼지나 습기 등으로 인해 장비가 손상될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 14번. 축척 1200분의 1의 도면에서 도면상의 1cm의 실거리는? 1번 1, 2m, 2번 12m, 3번 120m, 4번 1200m.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 12m입니다. 축척이란 도면에서의 길이와 실제 세계의 길이 사이의 비율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이 문제에서는 1200분의 1이라는 의미는 도면상 1cm가 실제로 1200cm를 나타낸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도면에서 1cm는 실제 거리로 환산하면 12m가 됩니다. 1번, 3번, 그리고 4번은 각각 축척 비율을 잘못 이해하거나 계산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1200분의 1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거나 단순히 숫자만 곱해서 도출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도면에서의 길이가 실제 세계의 길이로 변환될 때 이 비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문제 15번. 수평각 측정에 있어 세대회 관측에서 초독의 위치로 옳은 것은? 1번 0도, 30도, 60도, 2번 0도, 60도, 120도, 3번 0도, 45도, 90도, 4번 0도, 90도, 180도.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수평각 측정에서 초독의 위치는 관측자의 정면을 0도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각도를 측정합니다. 이때 세대회 관측에서는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진 세 개의 각도가 필요하며 가장 균형적인 분포는 0도, 120도, 그리고 그 사이인 60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360도를 균일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 중에서는 1번이 각도의 간격이 너무 좁아 정확한 방위 측정에 어려움을 줍니다. 3번은 각도가 일직선 위에 집중되어 있어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은 90도와 180도로 너무 큰 간격이 있어서 세세한 방위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문제 16번. 6980 트랜싯을 이용하여 한 개의 수평각을 백악법으로 관측하였을 때 최확치로 알맞은 것은? 1번 첫 번째 관측한 값, 2번 마지막 관측한 값, 3번 관측자가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되는 값, 4번 산술평균한 값.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산술평균한 값입니다. 여러 번의 관측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평균 내면 개별 오차들이 상쇄되어 가장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나 마지막 값만으로는 전체적인 정확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개인이 느끼는 가장 좋은 값도 주관적이어서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여러 번의 관측 데이터를 평균 내서 가장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 17번. 수준 측량에 사용되는 용어의 설명 중에서 바르지 못한 것은? 1번 수준면, 연직선에 직교하는 모든 점을 잇는 곡면. 2번 수준선, 수준면과 지구의 중심을 포함한 평면이 교차하는 선. 3번 기준면, 집안의 높이를 비교할 때 기준이 되는 면. 4번 수준점, 연직선에 직교하는 직선으로 어떤 점에서 수준선과 접하는 평면.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수준점이란 지면 위의 특정 위치를 나타내는 점으로 그 자체가 평면이나 직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직선에 직교하는 직선으로 어떤 점에서 수준선과 접하는 평면이라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의 보기들은 모두 올바르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수준면은 지구 중력 방향과 수직인 곡면을 의미합니다. 수준선은 수준면에서 나온 선으로 지구 중심을 통하는 평면과 교차하는 선입니다. 기준면은 높이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일정한 높이를 가진 가상의 면입니다. 따라서 4번만 틀린 설명으로 남게 됩니다. 문제 18번. 폐합 트래버스의 외곽을 측정했을 때 다음 중 각 오차를 구하는 식으로 맞는 것은? 1번 W 살파 마이너스 180, 2번 W 살파 플러스 180, 3번 W 살파 마이너스 180, 4번 W 살파 플러스 180. 정답은 3번. 폐합 트래버스의 외곽 오차를 계산할 때 정답은 3번 W 알파 180입니다. 폐합 트래버스는 다각형 내부에서 각 측정값을 합한 값이 이론상으로는 180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n은 변의 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외곽을 측정할 때 실제 측정된 각도의 합달파에서 이론적인 각도인 180를 뺀 값이 오차 W가 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이 기본 원리를 잘못 이해하거나 계산식을 잘못 적용하여 틀린 것입니다. 문제 19번. 측량 목적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1번 지형 측량, 2번 GPS 측량, 3번 노선 측량, 4번 하천 측량.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GPS 측량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각 옵션이 측량 목적에 따른 분류를 나타내는지 여부입니다. 지형 측량, 노선 측량, 하천 측량은 모두 특정한 측량 목적을 가지고 있어 그 목적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그러나 GPS 측량은 측위 기술의 하나로 다양한 측량 목적에서 사용될 수 있는 도구나 방법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측량 목적이라는 분류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제 21번. 일정한 경사지에서 앞바르 두 점 간의 사거리를 측정하니 150m였다. 앞바르 간의 고저차가 20m였다면 수평거리는? 1번 147.81m, 2번 148.66m, 3번 149.72m, 4번 150.0m.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인 148.66m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사지에서의 사거리와 고저차 사이의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아파르 간의 고저차가 20m이고 사거리는 150m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삼각함수 중 탄젠트 함수를 이용해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탄젠트 값은 대변과 소변의 비율로 이를 통해 수평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즉, tan 148분의 20, 66으로부터 세타 값을 구하고 이에 따른 사거리를 계산하면 정답이 나옵니다. 다른 보기들은 삼각함수를 이용한 정확한 계산 과정을 거치지 않아 틀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번과 3번은 고저차와 사거리의 직접적인 비례 관계를 잘못 이해하거나 간단히 뺄셈만으로 해결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 22번. 각 관측에서 망원경을 반으로 관측 평균하여도 소거되지 않는 오차는 1번 시준축 오차, 2번 수평축 오차, 3번 연직축 오차, 4번 외심 오차. 정답은 3번. 정답은 견직축 오차입니다. 망원경의 연직축이 완벽하게 수평이 아닌 경우, 즉 실제 위치와 다르게 기울어져 있을 때 발생하는 오차가 바로 연직축 오차입니다. 이 오차는 정방향과 역방향으로 관측을 해도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평균 내더라도 소거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시준축, 수평축, 외심 오차들은 망원경의 방향을 바꾸어 측정하면 서로 상쇄되어 평균 내었을 때 줄어들거나 사라집니다. 따라서 이들 오차는 정방향과 역방향으로 관측한 결과를 평균 내면 소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설을 작성하면 문제의 핵심인 견직축 오차가 다른 종류의 오차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23번. 교호 수준 측량 결과가 각각 A점에서 A1 0.95m, A2 1.60m, B점에서 B1 0.34m, B2 1.25m일 때 B점의 표고는 1번 46.24m, 2번 58.44m, 3번 60.48m, 4번 62.84m. 정답은 3번. 교호 수준 측량에서 B점의 표고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A점과 B점을 잇는 측정값을 이용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에 따르면 A점에서 시작하여 B점까지 이동하면서 A1 0.95m와 B1 0.34m,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면서 A2 1.60m와 B2 1.25m를 측정했습니다. 따라서 B점의 상대 고도는 0.95m 플러스 1.25m, 0.26m입니다. A점의 표고가 60.00m이므로 B점의 표고는 60.0m 플러스 0.26m, 60.48m가 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이러한 계산 과정을 잘못 이해하거나 실수로 인해 틀린 값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A1과 B1만 더한 경우나 측정값의 부호를 잘못 처리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문제 24번. 수준 측량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오차의 원인 중 기계적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표척 눈금이 불완전하다. 2번 우 표척을 정확히 수직으로 세우지 않았다. 3번 레벨의 조정이 불완전하다. 4번 표척 이음매 부분이 정확하지 않다.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표척을 정확히 수직으로 세우지 않았다입니다. 이 문제에서 기계적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오차의 유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1, 3, 그리고 4번 보기 모두 측량 도구나 장비 자체의 결함이나 상태 불량으로 인한 오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척 눈금이 불완전하거나 레벨 조정이 완벽하지 않은 경우는 기계적인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번은 측량 과정 중에 사람이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이며 이는 도구나 장비의 상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인 표척을 정확히 수직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사람의 실수나 조작 과정에서 생기는 오차로 기계적 원인이 아닌 것으로 분류됩니다. 문제 25번. 트래버스 측량에서 위거의 총합이 오차가 플러스 0, 2m,
경거의 총합의 오차가 플러스 0.20m이었다. 거리의 총합이 460m일 때 폐합비는 1번 2239분의 1, 2번 2289분의 1, 3번 2339분의 1, 4번 2389분의 1. 정답은 2번. 폐합비란 측량에서 발생한 오차를 전체 거리에 비례시킨 값으로 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문제에서는 위거와 경거의 총합 오차가 각각 플러스 0.02m와 플러스 0.20m로 주어졌으므로 이 두 값을 더한 0.2m가 전체 거리인 460m에 대한 폐합 오차입니다. 이를 계산하면 별표 1000지1289분의 1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이 값을 잘못 계산하거나 오차를 더하지 않아 틀린 것입니다. 이 해설을 통해 문제의 핵심 개념인 폐합비와 이를 구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문제 26번. N 45도 사인 동경 23분의 역방위는 1번 UN 45도 사인 동경 23분, 2번 UN 45도 사인 서경 23분, 3번 S 45도 사인 서경 23분, 4번 S 45도 사인 동경 23분.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S 45도 사인 서경 23분입니다. 이 문제에서 주어진 방위각 N 45도 사인 동경 23분은 북쪽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45도 23분 쪽이라는 의미입니다. 역방위란 현재 방위와 정반대되는 방위를 말하는데 이 경우 북쪽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45도 23분 서쪽이 됩니다. 따라서 S 45도 사인 서경 23분가 맞습니다. 1번과 2번은 주어진 방위와 동일하거나 반대로 동서좌표만 바뀌었기 때문에 정반대 방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4번도 남쪽으로는 올바르지만 서쪽이 아닌 동쪽을 가리킴으로 틀립니다. 문제 27번. 한 측점의 둘레에 있는 모든 각의 합은 360도이다라는 조건은 1번 도형 조건, 2번 측점 조건, 3번 각 조건, 4번 변 조건.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측점 조건입니다. 한 도형의 모든 꼭지각을 합치면 그 값이 항상 360도라는 것은 주어진 도형에서 꼭지점을 기준으로 하는 규칙이므로 이는 측점 조건에 해당합니다. 1번 도형 조건은 너무 일반적이어서 특정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3번 각 조건은 각각의 각도 사이의 관계나 특성을 설명할 때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모든 각을 합친 전체 값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맞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변 조건은 변의 길이나 수에 대한 규칙을 의미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변과 관련된 정보가 전혀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도형의 모든 꼭지각 합이 항상 360도라는 것은 주어진 도형의 꼭지점에 대한 특수한 조건으로 측점 조건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제 28번. 방위각이 120도이고 측선 길이가 100m일 때 위거는 1번 플러스 50.0m, 2번 마이너스 50.0m, 3번 플러스 86.6m, 4번 마이너스 86.6m.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 마이너스 50.0m입니다. 이 문제에서 위거란 지면으로부터 얼마나 높이 떨어진 위치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방위각이 120도인 경우에는 세타가 30도가 되며 측선 길이가 100m일 때 위거의 계산은 삼각함수를 이용해 쌓인 반지름 측선 길이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지름은 위거리이며 이를 계산하면 50m가 됩니다. 방위각이 120도라는 점에서 지면보다 아래쪽으로 떨어진 위치를 나타내므로 음수가 붙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각각 삼각함수의 원리를 잘못 적용하거나 위거의 정의에 대한 오해로 인한 것입니다. 문제 29번.
삼각점의 선점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1번, 삼각점의 선점은 측량의 목적, 정확도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2번, 삼각점은 오래 보존하는 일이 많고 정확한 관측을 필요로 하므로 집안이 견고하여야 하고 치마 및 동결 집안은 피한다. 3번, 삼각형 내각의 크기는 30에서 120도 사이가 되게 한다. 4번의 삼각형은 가능한 직각삼각형에 가깝도록 한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삼각점 측량에서 가장 이상적인 삼각형 형태는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균형 잡힌 형태의 삼각형, 즉 각 내각이 30에서 120도 사이인 삼각형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측량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번은 삼각점 선점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잘 설명하고 있어 맞습니다. 2번은 삼각점이 오래 보존되고 정확한 관측을 위해 견고한 집안을 선택해야 함을 명시하였으므로 옳습니다. 3번은 각 내각의 크기를 적절하게 제한하고 있어 맞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삼각점 측량에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직각삼각형이 아니라는 점에서 4번만 틀린 것입니다. 문 제30번. 방위각 250도는 몇 상한인가? 1번 제1상한, 2번 제2상한, 3번 제3상한, 4번 제4상한. 정답은 3번. 방위각 250도가 제3상한에 해당하는 이유는 이 각도가 180도에서 270도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이 범위는 시계 방향으로 세 번째 사분면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1번과 2번은 각각 0도부터 90도, 그리고 90도부터 180도까지의 각도를 가리키므로 제3상한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4번인 제4상한은 270도에서 360도 사이에 위치하므로 이 범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 제31번. 두 변의 길이가 각각 39.4m, 35.2m이고 그 사이 각이 100도 18인 삼각형의 면적은? 1번 468.3제곱미터, 2번 568.3제곱미터, 3번 682.3제곱미터, 4번 782.3제곱미터. 정답은 3번.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변과 그 사이의 각도가 주어졌을 때 사용하는 공식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세타가 100도 18인 두 변의 길이가 39.4m와 35.2m로 주어져 있습니다. 삼각형의 면적은 아파르 별표 사인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서 A와 B는 각 변의 길이이고 C는 두 변 사이의 각도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면적이 약 682.3제곱미터로 나옵니다. 다른 옵션들이 틀린 이유는 주어진 공식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인 값을 잘못 계산하거나 각도의 단위를 호도법으로 바꾸지 않은 채로 계산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공식과 정확한 계산을 통해 3번 답이 맞는 것입니다. 문 제32번. 후방교회법에서 평판에 도해할 때 시호삼각형이 생기게 되는 원인 중 가장 큰 요소는? 1번 평판의 구심오차 때문에, 2번 평판의 표정이 옳지 않기 때문에, 3번 평판이 정확하게 수평이 아닐 때, 4번 주어진 점의 높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 평판의 표정이 옳지 않기 때문에입니다. 후방교회법에서 평판을 사용할 때 평판의 표면이 제대로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시호삼각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즉 평판이 완전한 수평 상태가 아니거나 기울어져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1번과 3번은 비슷한 맥락에서 오답으로 볼 수 있지만 구심오차나 정확한 수평 여부와 관련된 문제는 평판의 표면이 완벽하게 맞물리지 않은 것보다 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4번은 주어진 점들의 높이 차이가 시호삼각형을 직접적으로 일으키지는 않으며 이는 다른 측정 오류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판 표면이 제대로 정렬되지 않았을 때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므로 2번이 올바른 답입니다. 문제 33번. 평판 측량에서 축척이 1200분의 1일 때 허용 구심오차는 1번 12cm, 2번 15cm, 3번 17cm, 4번 21cm. 정답은 1번. 평판 측량에서 축척이 1200분의 1이고 제도 허용 오차가 0.2mm인 경우 구심오차를 계산하면 정답은 1번의 12cm입니다. 이는 평면도에서 실제 거리와 비례하여 오차가 확대되는데 0.2mm의 제도 허용 오차를 축척에 따라 1200분의 1로 변환하면 0.2 곱하기 사인 1200 240mm, 즉 24cm가 실제 거리에서 허용되는 오차입니다. 하지만 구심오차는 이 값의 절반으로 12cm가 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계산 과정에서 축척이나 제도 허용 오차를 잘못 적용하거나 구심오차의 정의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오답이 되었습니다. 문제 34번. 3변 측량을 실시하여 변장 A, B, C를 구했다. A변에 대응하는 A에 대한 코사인 A를 구하기 위한 식은 1번 B2 플러스 C2 J2 GBC, 2번 A2 플러스 B2 C2 GBC, 3번 A2 플러스 C2 B2 GBC, 4번 A2 플러스 B2 C2 GABC.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입니다. 삼각형의 코사인 법칙에 따르면 A의 코사인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변 B와 C의 제곱을 더한 뒤 A의 제곱을 뺀 결과를 두 변 B와 C의 곱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식은 2BC가 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각각 다른 조합이나 분모의 오류가 있어 삼각형에서 A의 코사인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번과 3번은 변들의 제곱을 잘못 빼거나 더해 코사인 법칙을 올바르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4번은 분모에 A가 추가되어 전체 식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3변 측량에서 특정 각도의 코사인 값을 구할 때는 반드시 코사인 법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문제 35번. 단열 삼각망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량은 1번 넓은 지역의 골조 측량, 2번 시가지의 골조 측량, 3번 복잡한 지형 측량의 골조 측량, 4번 하천 조사를 위한 골조 측량.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하천 조사를 위한 골조 측량입니다. 단열 삼각망 기법은 정밀한 수평 측량을 가능하게 하고 특히 지형이 복잡하거나 변화가 많은 지역에서 효과적입니다. 하천 조사는 물의 흐름과 높낮이 변화가 크고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단열 삼각망으로 정확한 측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은 넓은 지역이나 도시 지역에서 골조 측량을 할 때는 지형이 비교적 평탄하거나 규칙적이기 때문에 별도의 고급 기법보다는 일반적인 측량 방법이 더 적합합니다. 3번의 복잡한 지형 측량에서도 단열 삼각망은 유용하지만 하천조사와 같이 물리적 변화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환경에서는 더욱 효과적으로 적용됩니다. 문제 36번. 축척 25,000분의 1의 지형도에서 계곡선의 간격은 얼마인가? 1번 5m, 2번 10m, 3번 50m, 4번 100m.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인 50m입니다. 축척이란 지구상의 실제 거리를 지도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나타내며 여기서 25,000분의 1이라는 축척은 실제로 25,000m를 지도에서는 단지 1cm로 표시한다는 의미입니다. 계곡선이란 산세의 경사를 나타내는 선으로
이 문제에서 주어진 축척에 따라 계곡선 간격은 실제 거리가 50m인 곳을 나타냅니다. 1번과 2번 옵션은 지형도의 축척이 25,000분의 1이라는 큰 비율을 고려할 때 너무 작아서 실제로는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4번은 반대로 너무 크기 때문에 계곡선 간격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답은 실제 거리가 50m를 나타내는 3번입니다. 문 제37번. 등고선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동일 등고선상에 있는 모든 점의 높이는 같다. 2번 도면 내에서 등고선이 폐합되는 경우 산정이나 분지를 나타낸다. 3번 지표면의 경사가 급한 곳에서는 등고선의 간격이 넓어지고 완만한 경사에서는 좁아진다. 4번 높이가 다른 두 등고선은 절벽이나 동굴의 지형을 제외하고는 교차하거나 만나지 않는다.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등고선의 간격이 지표면의 경사와 관련된 설명에서 오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형의 경사가 급할수록 등고선의 간격은 좁아지게 되어 산이나 봉우리의 경사를 잘 나타냅니다. 반대로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서는 등고선 간격이 넓어져 평평한 지형을 표현하게 됩니다. 1번과 2번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동일한 높이를 가진 점들이 모여 있는 것이 등고선이고 도면에서 등고선이 폐합되는 부분은 산 정상이나 분지 등을 나타냅니다. 4번도 맞는 설명으로 두 개의 다른 높이를 가진 등고선은 일반적으로 만나거나 교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벽이나 동굴 같은 특수한 지형에서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만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문 제38번. 사진 측량에서 촬영한 수직 사진은 일반적으로 광축이 연직선과 몇 도 이내의 경사로서 촬영된 사진인가? 1번 U 플러스 마이너스 1도 2번 U 플러스 마이너스 3도 3번 U 플러스 마이너스 5도 4번 U 플러스 마이너스 7도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 플러스 마이너스 3도입니다. 사진 측량에서 수직 사진을 촬영할 때 광축이 연직선과 이루는 각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3도 이내여야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 플러스 마이너스 7도, 플러스 마이너스 3도. 문 제39번. 지형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천, 항만, 해양 등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표고 또는 수심을 측정하여 도상의 숫자로 기입하는 방법은? 1번 정고법 2번 영선법 3번 음영법 4번 등고선법 정답은 1번. 정답은 정고법입니다. 이 방법은 지형을 표현할 때 하천이나 항만, 해양 등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높이 또는 깊이를 측정하여 그 위치에 숫자로 표시하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숫자를 점처럼 찍어두는 것이 지형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영선법, 음영법, 그리고 등고선법은 모두 지형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들인데 이들은 각각 특정한 형태나 그림으로 지형을 묘사하거나 연결된 선을 이용해 높이를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숫자로 점처럼 측정값을 기록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문제 40번. 노선 측량에서 곡선의 종류 중 원곡선에 해당되는 것은? 1번 3차 포물선 2번 클로소이드 곡선 3번 랩리스케이트 곡선 4번 복심 곡선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복심 곡선입니다. 원곡선이란 반지름이 일정한 크기의 원을 따라 그리는 곡선으로 이는 노선 측량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직관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인 3차 포물선, 클로소이드 곡선, 랩리스케이트 곡선은 각각 복잡한 수학적 특성을 가지거나 원의 일정한 반지름을 갖지 않아 원곡선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선 측량에서 원곡선을 찾는다면 복심 곡선 즉
원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41번. 항공사진의 일반적인 종중복도는 1번 30%, 2번 45%, 3번 60%, 4번 90%. 정답은 3번. 항공사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중복도가 60%인 이유는 이 값이 가장 적절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위한 균형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중복도가 너무 낮으면 연속된 사진 간에 겹치는 부분이 적어 세부적인 정보를 얻기 어렵고, 반대로 너무 높으면 비효율적이며 이미지 처리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30%, 45%, 90%는 각각 중복도가 부족하거나 과도하여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제 42번. 표고 1000m인 지형을 초점거리 200mm인 사진기로 촬영고도 3km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의 축척은 1번 만분의 1, 2번 2만분의 1, 3번 3만분의 1, 4번 4만분의 1. 정답은 1번. 해설. 항공사진의 축척을 계산할 때 촬영고도와 지상에서의 실제 거리 사이의 비율을 사용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촬영고도가 3km이고 촬영 대상의 표고는 1000m이므로 실제로 사진기로부터 촬영 대상까지의 수직 거리는 2km입니다. 초점거리인 200mm는 실제 거리에 비례하여 20cm로 변환됩니다. 따라서 축척은 2000m, 20cm 만분의 1이 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이 계산 과정을 잘못 이해하거나 촬영 고도와 표고의 차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틀린 것입니다. 문제 43번. 다음 중 거리 측정에서 가장 정밀도가 낮은 것은 1번 레이저에 의한 거리 측정, 2번 전파 거리 측량기에 의한 거리 측정, 3번 우광파 거리 측량기에 의한 거리 측정, 4번 스타디아 측량에 의한 거리 측정.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스타디아 측량에 의한 거리 측정입니다. 스타디아 측량은 눈으로 직접 긴 줄자를 보면서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관여하기 때문에 오차가 크고 정밀도가 낮습니다. 반면 1번 레이저와 3번 광파를 이용한 거리 측정은 빛의 속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매우 정확하고 신속합니다. 또한 2번 전파 거리 측량기도 전자장비를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지만 레이저나 광파보다는 조금 덜 정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밀도가 낮은 방법은 눈으로 직접 보면서 하는 스타디아 측량입니다. 문제 44번. 삼변법으로 면적을 구할 때 각을 몇 도에 가깝게 분할하는 것이 좋은가? 1번 30도, 2번 45도, 3번 60도, 4번 90도. 정답은 3번. 삼각형의 면적을 삼변법으로 구할 때 각을 60도에 가깝게 분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60도는 정삼각형의 각도로 이때 세 변의 길이가 같아 계산이 간편하고 정확한 결과를 얻기 쉽기 때문입니다. 반면 30도나 45도는 각각 다른 삼각비를 사용해야 하므로 복잡해지고 90도는 직각삼각형이 되어 삼변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60도입니다. 문제 45번. 두 직선 사이에 교각이 80도인 원곡선을 설치하고자 한다. 외하를 25m로 할 때 곡선 반지름은 1번 89m, 2번 81.29m, 3번 83.9m, 4번 85.9m.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인 81.9m입니다. 왜냐하면 교각이 80도이고 이에 따른 외할이 25m일 때
곡선 반지름을 구하는 공식은 RG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교각을 라디안으로 변환하면 약 1.396 라디안이고 이를 대입해 계산하면 R이 약 81.9m가 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이 공식에 따른 정확한 값을 따르지 않아 틀립니다. 예를 들어 1번과 4번은 교각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고 3번은 계산 결과와 약간 벗어난 값입니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정답이 2번인 81.9m가 됩니다. 문제 46번. 광파거리 측량기의 사용에 있어서 장점이 아닌 것은? 1번, 기상 조건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2번, 지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3번, 세오돌라이트를 병용하면 미지점의 3차원 좌표도 구할 수 있다. 4번, 주로 중 단거리 측정용으로 사용된다. 정답은 1번. 광파거리 측량기는 빛을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나 기상 조건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안개나 비 같은 날씨는 빛의 투과를 방해하여 정확한 측정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번은 맞는 답으로 광파거리 측량기는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습니다. 2번부터 4번까지의 옵션은 모두 사실입니다. 지형이 평평하거나 건물 등 장애물이 없는 곳에서는 지형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며 세오돌라이트와 함께 사용하면 높이 정보도 얻어 3차원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파거리 측량기는 주로 중단거리 측정에 많이 활용됩니다. 문제 47번. 노선의 선정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노선은 가능한 직선으로 하고 경사를 완만하게 하는 것이 좋다. 2번 절토 및 성토의 운반거리를 가급적 길게 한다. 3번 배수가 잘 되도록 충분히 고려한다. 4번 토공량이 적고 절토와 성토가 균형을 이루게 한다.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절토 및 성토의 운반거리를 가급적 길게 한다입니다. 이 문장이 올바르지 않은 이유는 노선을 설계할 때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운반거리의 최소화입니다. 운반거리가 길어질수록 공사비용과 시간이 증가하며 이로 인해 경제성이 저하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노선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합리적인 요건들입니다. 예를 들어 1번은 가능한 직선으로 설계하고 경사를 완만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고 3번은 배수 문제를 해결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사항이며 4번은 토공량을 줄이고 절토와 성토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함으로써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문제 49번. 단곡선에서 접선장의 공식은? 1번 T, L 0.01745333R 2번 T, L, R 3번 T, L, 이 아웃신 I 4번 T, L, 리턴 I 정답은 4번. 접선장은 곡선의 시작점에서 곡선을 이루는 원호의 중점을 연결하는 선분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정답인 4번 T, L, 리턴 IG가 맞는 이유는 이 공식이 교각과 반경을 이용해 접선장의 실제 길이를 가장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번과 3번은 각도에 대한 삼각함수를 잘못 적용하거나 곡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정확한 값을 얻지 못합니다. 특히 2번은 코사인 함수를 사용하여 접선장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지만 이는 실제 접선의 위치와 거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교각을 절반으로 나눈 후 탄젠트 값을 곱해주는 4번 공식이 가장 적합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문제 50번. 사진 측량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동체 측정이 가능하다. 2번 접근이 곤란한 대상물의 측정이 가능하다. 3번 목적에 따라 축척 변경이 용이하다. 4번 정량적인 해석만이 가능하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정량적인 해석만이 가능하다입니다.
사진 측량은 이미지를 통해 공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질적과 양적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량적인 해석만 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1번, 2번, 그리고 3번은 모두 사진 측량의 장점으로 실제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도 측정이 가능하고 다양한 목적에 맞춰 축척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사진 측량에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문제 51번. 다음 중 건설교통부 장관이 실시할 측량 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시책이 아닌 것은? 1번 우주측지 기술의 도입, 활용. 2번 정밀 측량 기기의 제작 보급. 3번 수치지형 정보의 표준화. 4번 지도 제작 기술의 개발 및 자동화. 정답은 2번. 정답은 B번 정밀 측량 기기의 제작 보급입니다. 건설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측량 기술 연구개발 시책은 주로 기술 개발과 정보 표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주 측지 기술 도입이나 수치지형 정보 표준화, 지도 제작 기술의 자동화는 모두 측량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입니다. 하지만 정밀 측량 기기의 제작 보급은 기술 개발보다는 제품 생산과 유통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연구개발 시책 범위를 벗어납니다. 문제 52번. 다음의 측량성과 중 건설교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없는 것은? 1번 측량용 사진. 2번 국제기구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지도. 3번 관광시설의 선전을 목적으로 제작한 지도. 4번 축척 1도만 미만의 소축척도. 정답은 1번. 정답은 측량용 사진입니다. 측량용 사진은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 이를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가받지 않고는 불법입니다. 다른 보기들인 국제기구 참고자료용 지도나 관광시설 선전을 위한 지도, 소축척도는 일반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허가 없이도 반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측량용 사진만이 건설교통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유일한 항목입니다. 문제 53번. 국립지리원장이 발행하는 지도의 축척이 아닌 것은? 1번 1도천. 2번 1만. 3번 1만5천. 4번 1조만. 정답은 3번.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하는 지도의 축척은 주로 5천분의 1, 1만, 1, 2만5천, 그리고 1도만 등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답은 3번인 1만5천입니다. 이 축척은 국립지리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비표준적인 값으로 실제 지도 제작 시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인 5천분의 1, 1만, 그리고 1도만은 모두 국립지리원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표준 축척입니다. 문제 54번. 다음 중 측량협회의 설립 목적과 관계가 가장 먼 것은? 1번 측량업자 및 측량기술자 등의 품위 보전. 2번 측량에 관한 기술의 향상. 3번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4번 측량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정답은 3번. 측량협회의 설립 목적은 주로 측량업자와 기술자의 권익 보호, 측량기술의 발전, 그리고 건전한 측량제도 구축에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는 이러한 핵심 목적이 아닌 부차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보기들인 측량업자 및 측량기술자의 품위 보전, 측량기술의 향상, 그리고 측량제도의 건전한 발전의 기여는 모두 협회의 주요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가장 적합하지 않은 선택지입니다. 문제 55번. 중앙지명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몇 인 이내로 구성하는가? 1번 20인 이내. 2번
15인 이내. 3번 10인 이내. 4번 7인 이내. 정답은 1번. 중앙지명위원회는 최대 20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20인 이내입니다. 중앙지명위원회의 규모가 더 작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명시된 최대 인원이 20인 이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옵션인 15인 이내, 10인 이내, 7인 이내는 모두 실제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틀립니다. 문제 56번. 1등 수준점 표주의 정면에 쓰이는 것은? 1번 건설교통부, 2번 년도, 3번 수준점, 4번 1등. 정답은 3번. 1등 수준점 표주의 정면에 쓰이는 것은 수준점입니다. 이는 1등 수준점이 집안 고도를 표시하는 중요한 기준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옵션들, 즉 건설교통부, 년도, 그리고 질등은 각각 관련 부처나 시간 개념, 순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1등 수준점의 정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준점이 가장 적절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57번. 다음 중 공공측량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일반 측량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측량 실시 지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지형 측량. 2번 노선의 길이가 8km 이상인 수준 측량. 3번 촬영 지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측량용 사진의 촬영. 4번 국립지리원장이 발행하는 지도의 축척과 동일한 축척의 지도 제작.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 노선의 길이가 8km 이상인 수준 측량입니다. 공공측량으로 지정될 수 있는 일반 측량 내용 중에서 수준 측량의 경우 노선의 길이가 10km 이상일 때만 공공측량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제시된 8km 이상인 수준 측량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틀린 선택지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각각의 조건에 맞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공공측량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번과 3번은 측량지역이나 촬영지역의 크기가 일정 기준 이상일 때 해당하며 4번은 국립지리원장이 발행하는 지도와 동일한 축척으로 제작되는 지도로 공공측량 대상에 포함됩니다. 문제 58번. 측량업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번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번 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4번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측량업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결격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일정한 기회를 주기 위함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재등록을 허용합니다. 반면에 다른 보기들은 모두 측량업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파산 선고와 한정치산 선고는 개인이나 회사가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음을 의미하며 이들 상태에서는 측량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는 법적으로 책임 능력이 제한되거나 없는 상태로 이를 수행하는 업무를 맡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3번 외의 모든 옵션은 측량업 등록의 결격 사유가 됩니다. 문제 59번. 측량 용역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측량업자로부터 등록 취소 처분의 내용을 통지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얼마 이내에 한하여 도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1번 30일 이내, 2번 60일 이내, 3번 120일 이내, 4번 180일 이내.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즉 30일 이내입니다. 측량 용역의 발주자는 측량업자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만 도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법적 기간보다 더 긴 시간을 제시하고 있어 틀립니다. 예를 들어 60일이나 120일, 180일은 너무 많은 시간이 주어져 발주자가 이로 인해 손해를 입거나 계약 관리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 60번. 측량업자로서 경쟁 입찰에서 다른 사람의 입찰 행위를 방해한 경우 받는 벌칙은? 1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3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4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측량업자가 경쟁 입찰에서 다른 사람의 입찰 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불법 행위로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부터 최대 1천만 원까지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형벌이 너무 가볍거나 과태료로 처리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3. 1000. 정답은 3번입니다. 측량업자가 경쟁 입찰에서 다른 사람의 입찰을 방해하면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최대 3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른 옵션들은 처벌이 너무 가볍거나 행정적인 과태료로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2번은 형사처벌보다 경미하고 4번은 범죄가 아니라 위반 사항으로 간주되어 과태료만 부과됩니다.